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제약바이오 주요 이슈 되는 부분 다시 우리가 점검해 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장기 금리가 인상되고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잠깐 우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주요 이슈됐던 부분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이번에 올해 그 제약바이오 종목이 가다가 이제 그 차 바이오텍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회계 감리를 통해서 어떤 이제 수정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관리 종목에 지정을 받았죠. 네, 차 바이오텍이 그러면서 관리 종목을 지정받으면서 만약에 차 바이오텍이 올해 적자가 나오면 내년에 상장 폐지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이어질 수 생기면서 차 바이오텍이 또 급락이 나왔고 여타 제약 바이오주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삼성 바이오까지 겹치면서 제약 바이오주가 계속 급락을 했었죠. 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해결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연구 개발비만 많이 투여가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 요건 중에 5년 동안 적자가 지속되면 상장 폐지 당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영업에서 이제 이익이 적자가 나면 4년까지 적자가 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데 상폐가 되는 건데 이제 이번에 이런 부분이 어때요?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여기 해당되죠. 그래서 신성장 기업에서 기술 특례를 받은 기업만 적자가 나오더라도 상폐에서 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투자자들이 바이오 종목에서 투자해서 투자금을 빼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된 거죠. 네, 바람군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감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연구 개발비를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제 해줌으로써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긍정적인 이렇게 소식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인 이유는 이런 부분이 이슈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회계 처리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시작 같은 경우는 임상 상삼, 삼상,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뮬러,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이제 임상 일상부터 연구 개발비를 자산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연구 개발비가 이제 비용 처리되면서 되게 만약에 비용 처리가 되면 마이너스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자산이 깎이게 되면 언젠가는 자산이 없어지게 되면 어때요? 자본 잠식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연구 개발비를 자산화 시켰을 때는 자산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컸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이 가장 화두가 됐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를 인정했다는 점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익면에서 적자가 난다든지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 체킹해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어때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기술력이 있고 연구 개발비 비중이 크다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 요건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기술력 있는 회사라면 상장 폐지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 바이오텍 같은 어때요? 유명한 회사도 상장 폐지될 뻔했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차 바이오텍도 이제 관리 종목에서 한 11월, 12월 정도에는 해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이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 놓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코스닥의 그런 상장 관련해서 그런 기준에서 제약 바이오주를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네,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상존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산업군으로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점은 큰 의미를 두겠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때요?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없는 산업군이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익 면에서 상당히 적자만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로 들면 바이오 종목을 제가 하나 찍어서 본다면 인트로온 바이오를 그냥 치고 제가 기업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이 회사는 그나마 나은 거죠. 인트로온 바이오. 적자가 작은데 이렇게 이제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바이오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오스코텍 뭐 기술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보다 이익이 크게 되면 언젠가는 이 연구개발 관련해서 자산화시키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재무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산화시키면 어때요? 보면 너무 크게 칠해졌네요. 이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자산이 증가했어요. 이런 부분은 연구개발비를 자산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기준을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부분 체킹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다시 언급해 드렸죠. 그래서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시점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걸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바이오 시뮬러 같은 경우 임상 1상. 그래서 전체에 보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으로 가기 힘들죠. 임상 1상에서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수익가 클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 시밀러 쪽.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신약 부분에서 임상 3상에 관련된 기업들이 바이로메드, 바이로메드, 뭐 신라젠, HLB 뭐 그런 종목들이 임상 3상에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임상 3상 쪽에 좀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제 밀렸는데 장중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네릭 진단시약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일단 이렇게 보시고 연초 대비 우리가 주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4월 중순까지는 상당히 화랑이었죠.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1월 달부터 해서 쭉 여기에 이제
차 바이오텍 연구 개발 관련 이슈가 됐던 부분, 뭐 테마 감리 우려 이런 부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이슈가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계속 하락하다가 8월 달부터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삼성 바이오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현재 상태를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구 개발 및 자산화 처리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이제 봤을 때 어때요? 코롱 투시진, 바이로메드, 임상 3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 회사 쪽으로 이제 임상 1상을 이제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산화 비율이 처리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젠, 삼성당제약, CMG제약. 아침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 힘이 컸죠. 그래서 CMG제약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상당히 컸죠. 바이오니아, 인트론 바이오에서 이렇게 처리 비율을 쭉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체킹해 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금감원에서 수정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연구 개발비를 이제 자산화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스코트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뭐 이렇게 비율의 연구 개발비의 90%를 자산화 시켰는데 어떤 이제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어떤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차 바이오텍도 그랬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적자로 전환하면서 관리 종목도 지정받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8.7% 이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바꾸라고 해서 금감을 바꾸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됐죠.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추후에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뒤늦게 나서서 기준을 마련해 준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일단 뭐 작년 대비 1분기 봤을 때 자산화 비율에서 삼성당제약, 시젠, CMG제약, 메톡스, 바이오니아, 파미세 이런 식으로 자산화 비율이 처리되는 기업들의 이렇게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나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비율이 큰 기업들이 인정해 주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이 체킹을 해봤습니다. 이제 국내적인 면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중요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해외 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투자 전략 문자에서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3%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죠. 그래서 2월 달에 한번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장을 급락이 왔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3%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뭐 주요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이제 금리가 3%대를 안착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 2월달, 3월달에는 3%를 돌파했다가 다시 2%대로 주저앉았죠. 근데 이번에는 다시 3%대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연준이 매파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올해 말부터 이제 더 완화적인 변화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일단 올라갔던 점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결국은 과거에 2007년도에 한번 이제 어떤 6년도하고 7년도에서 한번 성장을 이어갈 때 보면 그때 금리 이제 상승 흐름을 탔었는데 그때 성장을 이어갔다는 거죠. 이런 기반은 이제 장기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기대로 가지고 이 장기금리가 상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일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일부 걱정하신 분들이 2월 달에 10년물 금리가 3% 넘었을 때 당시에는 주가가 이제 급락했었습니다. 근데 현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실질적인 단기 금리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뭐 단기금리, 10년물이 장기금리거든요. 단기금리하고 10년물 장기금리하고 금리 차가 폭이 짧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단기금리가 상승하니까 10년물이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단기금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월 달하고 다르게 어떤 안정적인 흐름 가운데, 연중에 이제 지금 긴축하고 있죠. 그래서 연중 긴축만을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큰 소동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이제 금리에 민감한, 쉽게 말해서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미국 기술주들이 좀 주춤하죠. 그런 부분에서 단기 좀 눌림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가 됐으면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않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중요한 이슈니까 한번 체킹을 해봤습니다. 네. 네, 코스피, 코스닥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애국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흐름을 보면 거의 양대 시장에 6조 5천억, 네, 코스닥은 또 6조 7천억 정도, 좀 13조 오늘 됐죠. 13조, 13조 원의 그 거래량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금이 어떤 부동산 부분에서 또 규제하다 보니까 시중에 자금이 증시로 많이 들어오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처음 해보는 그런 시중의 자금들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가죠. 네, 뭐 다른 쪽은 좀 어렵고 그러는데, 이쪽은 거의 좀 약간 묻지마 투자식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기업이 좋더라, 어떤 회사가 재료가 있다더라 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별로 보면 오늘 흐름에 보면 1시 정도부터 애국인 쪽에서 뭐 일단 오늘 시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뭐 기관의 숏 매도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제 현물 시장에서 보면 이제 애국인이 한 400억 10억 정도 사다가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한꺼번에 판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 한 시간 안에 한 400억을 샀다가 다시 팔고, 오후 들어서 다시 더 팔았으니까, 한꺼번에 팔았으니까 한 700억 정도가 어떤 이제 한꺼번에 좀 매도가 집중되는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워낙 개인들이 많이 자금에 시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가 밀리면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현물 시장에서 애국인이 좀 코스닥에서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래서 개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많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쪽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경협주가 좀 밀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몰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바이오까지 밀리다 보니까 장이 좀 흔들림이 좀 있었죠. 아침부터 전기차도 많이 때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IT주들이 많이 갔었죠. 그래서 반도체주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기관이나 애국인이 한 번씩 한번 흔들어 놓는, 때려서 출석 전에 이렇게 물량을 정리하고 가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또 출석 전이다 보니까 그런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하면서 이런 장이 계속 한 번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기관하고 애군이 한 번씩 던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통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부 박스권을 살짝 돌파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말씀드린 고점을 거의 돌파 거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좀 수급에도 대형주 코스피에도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기대치 이상으로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반영되는 것 같아서 박스권을 돌파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5월선 타고 가니까 5월선 밀리지 않으면 박스권을 돌파하고 간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121선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추세를 타고다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조정 21선을 지키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1선이기 때문에 21선을 지지받고 가면 좀 더 이제 단기에 바이오주가 이제 조정받고 다시 갈 수가 있는데 만약 20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이제 61선짜리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1선 지지를 받고 가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짧게 마무리 짓고 올라가는 돌파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 21선을 이탈한다면 좀 더 쉬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여기 핵심적인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제약바이오주하고 2차전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주도주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좀 어떤 이제 좀 두들겨 맞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을 코스닥 같은 21선을 잘 보고 어느 정도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을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새로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내용을 좀 더 좀 살을 붙여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지속적으로 가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반영, 남북 경협주에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어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됐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그런 관계와 이제 진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반등하려면 미국 관련해서 이제 정상회담이 소식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핵에 관련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환경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애군 기관에서 상승하다가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 불확실성을 해소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흔들린 게 뭐 어떤 회사의 악재보다는 어떤 수급에 의해서 어떤 수급의 기관과 애군에서 어떤 수급에 의해서 밀렸다는 점에서 보면 나중에 다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신약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임상 3상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이제 임상 과정에 있는 그런 신약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먼저 암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관련 이제 파이프라인 가진 종목들도 이제 순환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고 또 바이오 시밀러 회사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쪽에 갈 거고요. 거기에 미용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오늘 같은 경우 뉴트리 바이오텍도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죠. 화요일날 상승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중국 소비주들은 좀 더 이제 어떤
하반기 하면 이제 어떤 그 연말 쇼핑 시즌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한 번씩 움직일 것 같고요. 전체 만약에 시장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엔터미디어 쪽은 반등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단 단기 조정을 받을 커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조정은 다시 상승을 위한 조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MLCC도 그렇고요. 그래서 추세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정받으면 또 어느 순간에 또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다시 반등을 보일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수급적으로 많이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코스피 대형주다 보니까 어떤 이제 외국인 수급에서는 좀 받으면 상승을 보이죠. 그래서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제약주 그런 수급하고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죠. 큰 대형주는. 하지만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싸워야 되죠. 어느 수급에 이렇게 있으면 이 파이가 있는데 어때요? 어떤 한정된 수급에서 좀 더 수급이 플러스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시장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어때요? 시장의 제약바이오 중심에 또 남북 경협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눌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제약바이오주, 남북 경협주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 반도체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또 4분기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짧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가 상승에 따라 조선주는 계속 반등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이제 큰 상승보다는 이제 박스권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4분기의 실적에 따라서 전동차가 내년에 어떤 방향을 할지를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크게 보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체킹해 보면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30분 봉으로 보면 5분 봉으로 봐볼게요. 여기 같은 이제 1시, 보통 이제 오늘 바이오 종목이 1시 기점으로 해서 쭉 나왔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보였고요. 전체 보면 네. JW 신약도 그렇고요. 1시 기점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고요. 이제 1시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이제 매도세가 연출되면서 시장엔 어때요? 좀 한꺼번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나눠서 매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급하게 매도할 때는 한꺼번에 나오죠. 그래서 1시 기점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큰 종목들이 매도가 나오면 여타 다른 종목 빠져나가니까 다른 종목들을 또 영향을 받는 거죠. 매도를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 보면 그죠. 갑자기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참 대응하기 힘든 구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이렇게 체킹을 해봤고요. 그래서 1시 기점으로 좀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넥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관련한 비슷한 기업 중에 하나죠. 이제 바이오 시뮬레이서 이탁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상승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CART 해서 세포치료제 해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애국 기업과 지분을 또 주고받으면서 이제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어제 21선 깼다가 오늘 21선 돌파하면서 강하게 한번 양봉을 보이다가 시장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한번 나왔는데 일단은 수급적으로 보면 네, 이제 애국인은 11만 3천주, 기관은 3만 2천주, 이렇게 애국인은 11만 3천주 매수하고 기관은 이제 3만 2천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권에서 일단 다시 21선 부근만을 다시 올라가 준다면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 종목이 타면서 21선을 돌파하면서 갈 수가 있겠죠. 네, 가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1선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만약에 20선 깨고 내려면 이제 여기 61선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61선을 지지받고 나중에 20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 5일선이 쭉 아래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해서 한번 갈 흐름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21선 깨고 내려온다면 이 61선 가격대를 지지받고 21선이 이제 살짝 꺾여 이후에 5일선이 내려와서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 한번 이렇게 흐름을 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선 지지받고 간다면 계속적으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대가 이제 13,000원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돌파하면 이제 우리가 이 대량 거래에 실렸던 이 자리가 어떤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꼴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매도를 이렇게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그래서 일단 여기 올라와서 한번 눌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가 한 100만 주, 110만 주 정도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밀렸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제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1선을 타고 가준다면 한 번은 다시 기회를 주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21선을 지지 여부를 체킹해야 되고요. 만약에 빠지면 이 60일선을 체킹해야 됩니다. 60일 타고 다시 상승 흐름을 타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가중에 이제 주가가 60일선 이에 있으면 60선이 이제 하락해서 쭉 이렇게 터닝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0선을 돌파하면서 21선 이렇게 타면서 정배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60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상당히 좀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면 시장도 상당히 조정이 완다는 건데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면 코스피 지수가 21선 지지받고 가준다면 나중에 더 한번 시세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킹해 보고요. 네, 아이진이고요. 네, 아이진 뭐 다들 올랐다 상승했다가 다 밀렸죠. 한 1시 정도부터 한번 상승했다가 보통 이제 앞쪽에 이제 거래가 많이 형성됐다가 이때부터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쭉 내리죠. 그래서 분봉에서도 보면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반등이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반등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오는 게 이제 타이밍인데요. 우리가 매매할 때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진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이제 바이오주가 갔을 때 37,000원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바이오 종목이 어떤 주도에서 간다면 이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120선을 많이 이제 돌파해서 가는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죠. 바이오 종목들에서 전체 흐름에 이제 21선 방향이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21선을 이제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추세가 있는 거죠. 추세선과 어떤 21선 추세와 상승 추세와 맞물려 있어서 조정 나오면 21선 자기를 지지받고 다시 움직이면 어떤 이제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전체 이제 만약 오늘 그냥 일시적으로 밀렸다 그러면 아마 이제 5일선을 지켜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5일선 흐름을 체킹해야 되고요. 5일선 깨면 21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상승에 20일 깨고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20선 깨고 내려가게 되면 61선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지지, 그래서 좀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21선까지 이 추세를 타고 가는 21선과 어때 여기 부분을 벗어나면 이런 부분은 어떤 추세에 벗어나면 좀 일단 매도를 하고 보유자라면 매도를 하고 이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5일선을 타고 가잖아요. 5일선을 먼저 체킹해야 되겠죠. 그래서 5일선 깨면 나는 좀 더 이제 길게 보고 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5일선을 깨면 여기서 2분의 1을 정리하고 나머지 내려서 만약에 21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20선 나머지를 2분의 1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중에 21선을 돌파하면 다시 진입하면 그때 다시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JW 신약도 지금 비슷하죠. 지금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21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죠. 21선과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체킹해서 본다면 20선과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체킹되죠. 그래서 21선 타고 가는데 20선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라인을 지키는 라인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많이 나왔다. 오늘 연망청이 나왔거든요. 상승했다가 오전에 좋았다가 1시부터 꺾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연망청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이제 어떤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정이 나온다면 이 라인을 추세선상 이 라인을 쭉 그어놓고 20선짜리 2라인하고 2라인 있죠. 그래서 21선을 내서 기준 삼아서 볼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20선 타고 가니 21선에서 벗어나면 매도, 다시 재진입하면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1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죠. 61선도 옆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가겠죠. 아직 120선을 아래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차트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 크게 상승할 때 보면 어떤 이제 이렇게 정별로 됐을 때 60선도 올라오고, 그래서 60선이 이렇게 쭉 한 내렸다 한 번정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60선이 이제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타이밍에 좀 더 이제 강하게 한번 이제 시세를 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정배열로 돌아가면서 61선이 완전히 이제 이 방향으로 돌렸을 때를 어때 이렇게 타이밍이 돼요. 이쪽 타이밍에서 이 타이밍을 타고 갔을 때가 좀 더 길게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선도 좀 옆으로 누워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21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시세가 나오면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다시 조정 쉬었다가 이런 과정을 예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올라가주면 좋겠네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지점에 다시 재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올 초만 해도 다 이런 매물 많이 했죠. 올랐다 이런 자리 다시 이런 자리에 딱 이런 자리 이 꼴이라는 캔들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자리 내려와서 다시 이런 자리에서 눌림 목적 수렴 주면 다시 이런 자리 매수하고, 다시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이제 120선까지 올라왔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선을 지지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 흐름에서 보면 21선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가 있겠죠. 21선과 이제 120선이 옆에 아래쪽 바로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을 중요한 이제 어떤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가격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올라오면 다시 매수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60선 자리, 만약 밀려 내려오면 60선 자리에서 어떤 이제 다시 조정을 받친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잘 체킹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난 상태라서 이때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때 시장만 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들고 왔었는데 갑자기 시장을 이제 어떤 가파르게 이제 살짝 예고를 해주는 거 아니죠. 시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갑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쭉 내려왔다 반등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떤 분봉 5분봉 차트인데 내려왔다 올라오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이제 매도를 수익을 챙긴 거죠. 그래서 현재 분봉상도 이렇게 체킹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매하면서 이렇게 추세의 분봉 흐름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아요. 네, 상승할 때 보면 21선, 60 이게 똑같이 120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추세에 벗어난 타이밍에 61선 이 자리 아니면 이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런 자리 벗어나니까 좀 하락하죠. 그래서 분봉은 이제 짧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짧게 빨리 대응할 때 보면 이제 분봉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킹을 해봤고요. 그래서 메디포스트도 이렇게 이제 했지만 이 꼴이 났지만 조정이 나오면 어떤 이제 좋은 어떤 매수 기회로 다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었었죠. 이 종목도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 조정 나면 만약에 어떤 이제 이에서 어떤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서 그냥 끝까지 들고 하면 어떤 이제 좋겠지만 그런 분도 좋겠지만 근데 중간중간에 안 팔면 또 힘든 과정도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일단 정리했죠. 그래서 조정이 나서 20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다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은 요즘 이제 바이오 종목들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60선도 이제 터닝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60선 올라가고 120선 딱 내려오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주가가 쉬었다 간다 그러면 어떤지 수렴해 가는 거죠. 수렴하면서 이동평균선이 모아져 갈 수가 있겠죠. 만약 조정이 나오면 이런 그런 과정이 어떤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저기 60선 올라가고 120선, 21선에서 한 번은 좀 수렴 패턴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다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21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는 것이 아주 좋은 흐름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지수가 120선을 돌파하고 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전체 갔을 때 이런 바이오 종목도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타고 가죠. 그래서 5일선 매매를 해야 됩니다. 5일선은 벗어나면 리스크가 관리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가 거래량 많이 실렸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어떤 이제 저항이 라인이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5일선만 보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냐면 5일선을 쭉 타고 가고 있잖아요. 5일선을 쭉 타고 가니까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5일선만 보고 판단하자. 5일선을 벗어나면 일단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테라젠 이텍스 해서 이날 이틀 전 교육 때도 체킹 해드렸죠. 이 5일선을 타고 간다고. 그래서 지금 영망청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내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5일선만 쭉 조정이 나왔다가 5일선만 딱 타고 가준다면 한번 계속 더 상승을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5일선 깨고 내려가면 21선짜리까지 이제 조정이 이제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쉬어가겠죠. 그래서 5일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는 중간중간에 어때요? 대량거래 음봉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 대량거래 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오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뭐 어떤 이제 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죠. 파동. 네. 상승과 하락해서 파동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60선 상승했고요. 60선이 쭉 하락해서 이 시점에 다시 방향을 잡아가죠. 그래서 20선 가고요. 이렇게 방향을 잡아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제 계속 이런 종목들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네, 레고캠 바이오도 5일선 깨지 않은 오늘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5일선은 아직 깨지 않았죠. 그래서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는 그래서 21선도 지금 상승한 점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보면 종목들이 한번 60선까지 돌리면 상당히 더 나중에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제 한번 터질 때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시세를 낼 때는 봉이 캔들이 커지죠.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캔들이 작고 이쪽으로 가서 마지막에 흰알을 칠 때는 캔들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집하고 나중에는 이제 한번 시세 분출해서 매도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뭐 H1B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이제 21선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바이오 리더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은 120선 라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1차 하락 추세에서 쭉 하락 추세선 그림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20선, 5선 돌파는 이제 골드크로스 자리하고 맞물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 벗어나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61선이 이제 옆으로 쭉 누워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흐름에서 일단은 이 흐름에서 안에서 움직인다면 한번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체킹했고요. 메디톡스 네, 한번 체킹해 볼게요. 네, 메디톡스 보면 어때요? 일단 이제 돌파했다가 60선에 이제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21선을 지키지를 못했죠. 바로 다시 살짝 깼는데 다시 올려줬어야 했는데 계속 밀리는 거죠. 그래서 20선 깨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이 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저점, 최근에 이 저점 부분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가주면 어떤 다시 재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요. 그러지 않고 이 점을 계속 5일선에 눌려서 계속 흘러내리는데 이 라인까지 벗어났다 그러면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더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최근의 저점 부분은 꼭 지켜줘야 된다. 지켜줘야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겠고요. 그래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라인을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름상 보면 일단 이제 아직 60선이 아래쪽 방향이다 보니까 쉽게 못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뭐 사막폰데스 같은 경우는 아직 120선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120선을 지키고 있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20선을 벗어나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최근에 이 저점까지 벗어나면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 120선 라인을 타고 왔기 때문에 120선을 지키면서 올라가 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보면 만나겠죠. 120선 쭉 올라가고 61선 쭉 만나겠죠. 그러면 21선도 만나고 해서 어느 정도 수렴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 라인을 꼭 지키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더 나중에 수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 한번 상승했고요. 전고점 라인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전고점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에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그래서 지금 조정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추세가 이제 잘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나오고 만약에 이제 5일선 타면 좋겠지만 타지 못한다면 20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60선도 올라갑니다. 죽으면 장기 골드 코스 나오죠. 그래서 조정 나오고 이렇게 가준다면 추세에 좀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5일선을 깨고 나오는데 아마 이 21선을 지지받고 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선상하고 이제 맞물려 있죠. 21선과 어떤 상승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가 20선에서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선이 20선 부분이니까 20선을 벗어나면 아직 매수를 하면 안 되겠고요. 어느 상황에서 이제 지지받고 움직이면 한번 이제 어떤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추세선상의 저점 부분에 딱 마감이 됐죠. P&L 솔루션. 일단은 어떤 이제 음봉이 이런 부분 나오면 상당히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또 확실하게 우리 배운 대로 또 나온 것 같아요. 이 연망치형 나오고 우리 캔들도 상승하다가 음봉 나오면 연망치형 나오고 음봉 나오면 이제 꺾이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십자형 나오고 연망치형 비슷하게 나오면서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서 갭 상승하면서 바로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흐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매도세의 물량이 나온 것 같아서 이 추세선상은 살아 있는데 일단은 오늘 흐름에 이제 전기차를 두들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확인하고 이 사이를 벗어나 확인하고 또 매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흐름상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올라오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 후에 다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V온택. 이 부분이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좀 실었는데 거래량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전고점 당연히 올라오면 전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한 조정인데 만약에 21선이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 올라타준다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60선을 지키거나 20선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받고 계속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준다면 이때부터는 좀 긍정적이죠.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관련 기업이고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이죠.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강하게 거래 터지면서 올라왔죠. 당연히 이제 매물대 구간이니까 이 부분에서 거래가 실리지 못하면서 이제 좀 주춤하는데 결국 이제 다시 내려오면 21선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21선 부분에서 이제 지지받는다면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에서 21선을 벗어나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60선까지 밀려 내려가려면
어떤 이제 조정이 더 길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추세에서 여기서는 어떤 상승을 다시 턴하는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밀려내려면 안 되겠죠. 이 자리를 밀려내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상 이제 한번 상승하고 행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21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항대를 이렇게 그어놓고 딱 봤는데 진짜 저항을 이제 받고 좀 조정 보이죠. 그래서 어제 갭 상승한 이후에 어때요? 외국인의 이제 메린치가 주가를 전체 시장에 처음 올렸었죠. 바이오 종목에 들어오면서 근데 어제부터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이제 시장 흐름을 또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캔들 보였죠. 그래서 오늘 또 하락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떤 상승했으니까 21선이 중요한 타임이 될 것 같아요. 21선을 뭐 살짝 깰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올라갔을 때가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1선을 쭉 해서 이제 옆으로 행보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21선 부분을 통해서 다시 재차 반등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만약 깨 내려간다면 뭐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21선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60선도 하락해서 완만하게 이제 옆으로 누워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120선을 내려오면 골드크로스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그래서 흐름에서 이제 다시 눌림목 주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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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있죠.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중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은 뭐 연휴 때 잠깐 보강한다든지 그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